강동우 백혜경의 성의학의 정석. 예,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그 3주차니까 저희들이 케이스, 그죠? 예,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사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성문제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상담소. 네, 그렇죠. 벌써 26번째네요. 아, 그런가요? 꽤 네. 됐네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26번째니까 26개월, 2년이 넘었네요. 상담소만. 네. 저희가 원래 하던 강의 위주의 이 내용은 별도인데요. 이게 벌써 세월이 꽤 됐네요. 자, 오늘의 내용은 갱년기 아내의 성생활입니다. 네. 예, 부제를 이제 여자로 끝난 건가요? 이렇게 네. 적어놨네요. 약간 서글픈데요. 이렇게 생각한 분이 좀 의외로 꽤 많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사례 첫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사례 들어갈게요. 갱년기 이후 제 몸에 생긴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고통받고 남편과 갈등도 생겨 고민하고 있는 50세 여성입니다. 네. 남편과는 2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2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학생,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일찍 결혼하셨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좀 있죠. 대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2명 있고 가족 내에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던 제게 힘든 변화가 찾아온 건 갱년기가 오면서입니다. 이분이 50세라고 하셨으니까요. 한참 지금 갱년기가 진행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죠. 예, 보통 여성들은 좀 빠르면 48세, 늦으면 52세 요 사이에 이제 갱년기가 진행되거든요. 50세니까 아마 갱년기가 한참일 때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은 벌써 여러 가지 몸의 변화 때문에 힘드신가 봐요. 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 성적인 내용을 좀 볼게요. 남편이 성적으로 적극적인 편이기도 하고 저도 스킨십을 좋아하는 편이라 비교적 속궁합이 잘 맞는 부부로 지내왔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네. 갱년기가 오니 성관계할 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젤을 사용해도 크게 도움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너무 아프니까 성관계 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고 남편이 밤에 곁에 다가오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제가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피하니까 남편은 거절당했다고 화를 내고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기본적인 갱년기 또 내용들이 좀 있네요. 게다가 얼굴은 화끈화끈하고 몸이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면서 없던 불면증이 생겨 잠을 설치니 남편 코 고는 소리가 너무 거슬려서 남들처럼 각방을 쓰고 싶은데 남편이 섭섭하게 생각하고 반대해서 각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이분들은 네네. 각방도 남편이 반대. 네. 네, 하고 남편분이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여전히 성관계 원하는 걸로 봐서 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예후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원래 이 부분도 괜찮았으니까요. 네, 원래 또 그런 사이가 좋았고. 배경이 좋은 것도 뭐 나쁘진 않죠. 하여튼 머리도 가늘어지면서 빠지고 피부도 부석부석해지고 뱃살도 너무 붉어지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 울적합니다. 아유, 슬픈 얘기네요. 저는 이제 여자로 끝난 걸까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예. 네, 이게 참 네네. 뭐 갱년기를 겪는 여성들이 뭐 여러 가지로 진짜 온몸에 여러 변화가 생겨서 이게 되게 힘든데 네. 특히 성생활에서 이제 그렇죠.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 성욕이 원래도 없었는데 그냥 제로다 제로. 완전히 싹 사라졌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할 때 분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위축 조직들이 뭐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위축이 되고 해서 통증 문제가 성교통 문제가 너무 많죠. 그렇죠. 네. 자, 그 갱년기 여성이 성관계할 때 통증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갱년기라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난소의 기능이 위축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거죠.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다 보니 자, 통증의 기본 원인은요. 위축성 질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질이 이제 건조해지고 위축되니까 굉장히 조직이 약해지고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 보면
성관계할 때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심하신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엄청나게 심한 분도 있고 약간 심한 분도 있지만 이분은 좀 많이 심해서 아예 젤을 사용해도 크게 도움이 되죠.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데요. 갱년기 여성이 분비가 안 되니까 분비 기능도 떨어져요. 아까 위축성 질염이라고 조직이 이렇게 짜부라들고요. 우리가 튼살처럼 그렇게 바뀌어요. 질 내부 조직이.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질 내부에 이렇게 건강한 그쵸, 주름이 있는데 주름이. 루게라는 주름인데 주름이 이제 사라지게 돼서 밋밋해지니까 사실 본인도 그렇고 남성의 만족도도 조금은 떨어질 수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뭐 성욕도 떨어지기도 한데, 또 하나 뭐 더 추가하자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막 얘기하다 까먹어버렸어요. 성감이 떨어졌다? 네네. 네, 두 번째 사례에서도 나오는데 성감이 떨어졌고, 원래 내가 오르가즘 흥분도 잘 되고, 네. 오르가즘 반응도 되게 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 네. 네, 오르가즘이 느껴지지 않고 쾌감이 떨어지고 이 성감이 확실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제가 다시 찾았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위축성 질염이 제일 중요한 문제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분비가 안 돼요. 분비가 안 되니까 갱년기 여성에게 분비가 잘 안 되고 또 아프다 이러면 무조건 윤활제만 처방을 하는 게 일반적인 병원들의 특징들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제일 문제의 시작은 아까 갱년기가 호르몬의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갱년기는 난소가 쉽게 말해서 좀 수명이 좀 다 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난소에서 주로 이제 그 여성 호르몬, 그렇죠. 네, 그 남성 호르몬도 분비되고 이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여성 호르몬, 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그 어느 수치 이하로 팍 떨어지면서 그래서 배란이 안 되고 생리가 이제 끊기는 거죠. 네. 네, 생리가 끊기고 그 여성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전신적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성 호르몬이 자 이게 툭 떨어지는 시기가 보통 우리나라는 만 50세 전후 아까 강 원장님이 얘기하신 만 48세에서 52세 사이.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갱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잘 분비되다가 툭이 아니고 보통 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의 트랜지셔널 피리어드, 그러니까 갱년기 이환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 50세에 이제 폐경이 된다. 폐경이 된다는 거의 정의는 마지막 생리 이후에 네네. 1년 동안 생리가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생리 이완기에 많이 생기는 현상을 일단 생리를 자꾸 건너뛰네, 생리량이 줄었네, 아니면 생리 이 주기가 왜 들쭉날쭉하지? 네. 네, 이런 거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점점점 들쭉날쭉이 점점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1년 동안 한 번도 없는 그게 이제 갱년기가 그렇죠. 딱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배터리 다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완전히 뭐 그렇다고 제로는 아닌데 생리를 하고 원래 여자아이들이 이제 초경을 시작하는 게 난소에서 이제 발동이 걸려서 여성 호르몬이 확실하게 많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갱년기 이렇게 다양한 증상들이 있어요. 네. 관련된 게 뭐 뇌에서부터 전신. 아까 여기 사례자분이 피부가 예전같이 탄력을 잃고 주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좀 부석부석하고 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 가늘어지죠. 예, 맞아요. 그리고 네. 머리가 막 빠진다. 상처 나도 잘 네. 이제 치유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많이 하시고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남성형 탈모로 해서 M자형 탈모가 더 진행되는 식으로 가거나 이런 식이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수리 탈모라고 그러죠. 네. 머리 제일 윗부분이 이렇게 뻥 비어 보이는. 백선생은 아직 안 그렇습니다만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앞에 그 슬라이드 아주 예쁘더라고요. 만화 슬라이드. 요게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네. 예. 한번 그러니까 설명해 이제 주시겠어요? 그렇죠. 갱년기에 7난장이 여기 이게 영어적인 영어 표현인데 이치 가렵고 그렇죠. 빛이라는 게 이제 버럭버럭 아내가 막 포악해졌다. 예. 네, 성격이 막 이렇게 굉장히 원래 되게 얌전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짜증을 내고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이게 이제
예, 이게 못돼진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스웨트 땀 나고 뭐 예, 열이 맞아요. 올랐다가 예. 추웠다 더웠다 이제 이분도 예. 더웠다가 추웠다가 막 감당이 안 되는데 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네, 근데 옆에서 남편이 그 전에도 코를 고셨겠죠. 근데 못 참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슬리피. 그러니까 밤을 잘 못 자니까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블러티. 블러티드가 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스 찬 느낌. 아. 네. 그래서 예. 막 이렇게 막 그 속이 더부룩하고 막 부글부글하고. 네. forgetful. 이 자꾸 까먹고 기억이 안 난다. 건망증 그죠? 그 건망증. 이름 예. 그 유명한 그 배우 이름 예. 있잖아. 그 네이밍이 누구. 안 된다고. 네, 네이밍이 안 되는. 예. 네. 그리고 방금 했던 엄마 이거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언제? 뭐 이러고 이제 그리고 사이코 이제 더 그런 게 우리 아내가 예. 아니 뭐 그래서 친한 남자들이 언니가? 좀 갱년기 이후에 그 아내들 좀 무서워하죠, 사실은. 네. 그래서 아내가 막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죽는다, 막 이러면서 네. 우리 와이프가 되게 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이랬는데 막 버럭버럭 야수가 됐다, 뭐 이런. 예. 그래서 뭐 성격도 인지 기능도 뭐 피부도 성기능도 전반적인 변화를 광범위하게 겪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분은 여기 이제 나오네요. 버자이나 에트로피. 그러니까 위축성 질에서 원래 이렇게 건강한 질은 질벽이 사실 혈관 조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분비가 잘 되고 하는 거가 이제 혈액이 이쪽으로 쭉 쏠리면서 그 혈장 성분들이 나오면서 분비가 원활하게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벽이 얇아진 질벽이 거죠. 일단 얇아지고 예, 예. 질벽만 얇아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혈관도 이렇게 풍성했던 혈관이 혈관 자체가 이제 짜부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혈관이 줄어든 만큼 흥분, 성흥분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뇌에서 좋다 하는 느낌도 중요하지만 분비가 잘 되고 성적인 흥분 반응에서 대표적인 게 혈관 확장이잖아요. 남성의 발기도 그렇지만 여성도 일종의 그 흥분 반응, 혈관 확장이 있어서 그게 이제 분비도 되고 이제 질 내부가 좀 그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렇죠. 네, 그게 되는데 질벽이 얇아지고 분비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여기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이게 원래 건강한 질 보면 주름도 되게 많고 촉촉하죠.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갱년기 이후의 질의 모습. 주름이 다 없어졌죠. 민자. 반짝반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비도 잘 안 되고 이게 밋밋해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되면 상처도 잘 나요. 상처도 되게 잘 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자극을 줬을 때 느낌도 좋고 분비도 잘 쌍방이, 되고 예. 네, 이렇게 되는데 그 핑크색의 이제 좋은 이 촉촉한 근데 여기는 이제 주름이 줄어들고 약간 허옇게 되죠. 허옇게 되고 그리고 이 염증 같은 것도 많고 네. 사실 이렇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질 내부에 이제 그 유산균, 네, 유산균들도 이게 질내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산도가 자꾸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자극, 그렇죠. 네, 그래서 질염 같은 것도 잘 생기고 요도방광염도 잘 생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화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그 중에 또 통증 문제가 있으는데 이런 경우는 입구 쪽에 전정염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좀 이중으로 있는 거. 원래 전정염은요 젊은 여성들한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전정염 같은 경우에도 여성 호르몬하고 달리 이 테스토스테론 여성들한테도 흔히 남성 호르몬에 그러는 테스토스테론이 남성의 10%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전정염 입구에 또 통증 이거는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난소의 기능 때문에 같이 주는 거죠. 여성 호르몬뿐만 아니라 테스토스테론도요. 그래서 질 입구까지 이제 염증 상태로 빠지면 안으로도 아프고 입구 쪽으로도 아프고 이제 이건 또 찢어지듯이 아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막 아픈 거를 칼로 도려낸다. 맞아요. 불로 지지는 것 같다. 네. 불에 댄 것 같다. 뭐 이게 그 사포로 문지르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지금 진짜 너무너무 아프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심한 경우에는요, 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 환자였는데 KTX를 앉아서 오지를 못해요. 앉으면 또 이렇게 너무 아파서 성기 쪽이 조금 더
의자에 이게 닿으니까 성관계 할 때도 만 아픈 게 아프지만 아니라 예. 심한 분들은 앉아 있는 거가 안 되고 더 그렇죠. 심한 분들은 가만히 뭐 이렇게 앉아 있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프시거든요. 네. 네. 이런 통증이 있으니까 이제 이 사례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이 사례의 기본적인 얘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통증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갱년기의 변화가 맞고 젤을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정도가 심하신 거죠. 예, 젤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분비를 대신하거나 또는 통증이 있을 때 약간 윤활의 효과에 통증의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젤은 여러분들 침샘에 고장이 나서 침이 마르면 어떻게 계속 물만 마셔요. 침샘에 뭐 문제가 침이 있는 잘 걸 분비되도록 하는 고쳐야 되잖아요. 게 그죠? 더 근원적인 네네. 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갱년기의 원인 자체가 난소의 기능의 저하에 따르는 그 호르몬의 변화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안정화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젤을 쓰는 것보다는요. 아무튼 이분은 갱년기 때문에 통증이 있었고 분비도 잘 안 되고 아프기도 하니까 성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2차적인 성기피, 성욕 저하증에까지 빠진 거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원래 그나마 좋았기 때문에 젊을 때 좋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는 괜찮은데 성생활도 점점 이렇게 나빠지면서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부작용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성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통증도 너무 심하고 네. 남편하고 이제 원래 없던 갈등도 생기셨지만 이분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갱년기 증상을 겪으면서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의 어떤 매력 머리도 빠지고 피부도 부석부석 그리고 이제 갱년기 여성들이 복부비만 되게 심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똑같이 그건 뭐 먹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죠. 남성 갱년기에서도. 근데 여성들도 원래 이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잘 돼야 허리가 네. 이렇게 짤록한 허리가 되는데 뱃살이 막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갱년기를 겪으면서 성교통도 힘들지만 그 변화는 본인의 어떤 체형, 피부, 그러니까 노화가 확 느껴지시면서 아마 되게 울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면 여자로 끝났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실 정도면 예. 우울감도 같이 있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이 성생활에서 성욕 저하는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 아파서 하기 싫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울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성욕 저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갱년기 여성에게 있어서는 이런 성생활의 변화도 있지만 우울증이 같이 겹치게 되면 뭐 당연히 이 여성으로서 이제 역할이 끝났다 이런 사실은 임신할 수 있는 수태 능력이 끝난 것뿐인데 네. 흔히 폐경기란 말을 요즘 잘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끝나버렸다는 폐자가 좀 안 좋은 의미라서 그래서 사실은 임신 능력만 없는 것이지 얼마든지 좀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관리가 좀 안 되는 게 문제죠. 자,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결국 갱년기 이 위축성 질염을 포함한 이런 문제는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또 호르몬 치료를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내시죠. 무서워해요. 네. 무서워해요. 실제로 여성 호르몬 치료를 전신으로 할 경우에 유방암의 위험이나 심장병의 위험, 그리고 혈전증 이런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과 잘 피해갈 수 있는 전문의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수시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죠. 아울러 전신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소 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전신 호르몬 치료는 먹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먹으니까 온몸에 다 퍼지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유방에 많이 가니까 유방암이 생기고 뭐 이런 식의 문제 위험성이 있는데 20년 전부터죠. 2000년대 초부터는 그러니까 국소 호르몬 치료가 굉장히 곽강을 받아왔죠.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질 안에 넣는 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질정이나 질크림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훨씬 전신 부작용은 없어서 거의 그런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걱정이나 불안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이번에 이 케이스 준비하면서도 또 다시 네. 한번 리뷰를 했는데, 네네. 뭐 권위 있는 기관들이 뭐 보통은 우리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하버드, 네네. 그다음에 영국의 NHS
그렇죠. 네, 쭉쭉 다 리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갱년기에 대한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한 거는 조금 정리가 네네. 너무 이게 증상이 심하거나 하면 이제 호르몬 요법을 전신 호르몬 요법을 써도 되는데 반드시 아까 강 원장님이 얘기하신 유방암의 가족력이나 과거력, 네,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 질환, 그렇죠. 네, 그 혈전, 네, 혈전이 잘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가족력이나 마찬가지로 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고용량이에요. 저용량으로는 꽤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내가 뭐 유방암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국소요법, 말씀하신 국소요법이 처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 크림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링도 있고, 여성 호르몬 링도 있고, 뭐 질정제도 있고 한데 그 크림 같은 경우는 이게 안쪽에 크림을 이렇게 발라야 되니까 이게 질척질척하고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약간 질척거려서 좀 싫다 이런 컴플레인이 좀 많아요. 네네. 그리고 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림의 어떤 좀 불편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이게 자꾸 빠지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뭐 오베스틴 같은 이제 질정제가 그래도 만족도가 제일 뭐 그 전에 자기 전에 사용하고 보통 녹아서 내리고 매일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좀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이제 질정제 쪽인데 이게 개인 차이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례 2번은 여기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쿠키 소녀님께서 올려주신, 자궁적출인 경우에도 예전 같은 성생활 가능할까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이 내용하고도 좀 관련되니까 자연스럽게 쿠키 소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될 것 같아요. 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례. 이번엔 제가 읽어볼까요? 네. 2년 전에 자궁적출 수술을 받은 49세 주부입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관계 시 애액도 충분했고 음액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애액도 없고 성적 흥분도 못 느끼겠고 애무시 정성스럽게 오라를 해줘도 클리토리스가 반응을 안 합니다. 요즘 들어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한다 해도 애액 분비가 안 되니 신랑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자꾸 피하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성욕도 있었고 느낌도 좋은 편이었고 수술 후 회복 기간에는 성관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던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분비도 안 되고 반응이 없으니 남편도 이상하게 느끼는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나이가 있어 갱년기 자연 폐경이 된 건지요? 갱년기가 되어 자연적인 현상이라 해도 저 같은 경우 치료가 가능할까요? 하루하루가 우울합니다. 치료가 가능하다면 치료해볼 생각이고요. 아이들도 다 자라 집을 떠나고 남편과 알콩달콩 둘이서 재미나게 살아보려 했는데 이런 상태로 앞날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슬프기만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이니까 47세 조금 애매한 나이에 이제 자궁적출을 받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이 자궁적출 자체도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디까지 뗐느냐 이런 문제가 좀 개입되는데 네. 자궁적출 자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궁이라는 게 이 임신을 위한 그 아기 주머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거나 자궁이라는 표현에 여자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궁적출 받은 것만으로도 회피하거나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여성들이 많아요. 네. 근데 지금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자궁적출 이후에 성생활이 가능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는 자궁적출을 했을 때 질 위에가 이제 자궁이거든요. 앞에 그림에 잠깐 보여드리면 네. 자, 요 밑에가 이제 질인 거고요. 네, 질의 이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요 위가 이제 자궁이란 말이에요. 흔히 자궁적출을 한다면 여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런 자궁적출을 할 때 상황에 따라서 호르몬 문제도 개입되는 경우라면 전 자궁적출에는 이제 난소를 적출한 경우도 있어요. 네. 난소까지. 난소 적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렇죠. 갱년기 증상을 이제 난소를 적출을 해버리면 네네. 이게 갱년기가 더 빨리 자주가 오고. 없어지는 네. 거니까 더 빨리 심하게 오겠죠. 네. 근데 이제 전 자궁 적출술도 뭐 예를 들어 자궁 경부에 뭐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이게
전체를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다 하면 자궁 경부도 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 질이 더 짧아지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근종이 뭐 이쯤에 있다 그러면 예, 여기 자궁 경부를 가급적이면 세이브하는 쪽으로 보통은 가거든요. 살리는 편이죠. 네. 그렇죠? 그러고 그래서 질이 전자궁 적출술을 하면 질이 약간 짧아지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좀 탄력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약간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단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갱년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호르몬의 조직이 위축되는. 호르몬 부족 때문에 조직이 위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그래도 위축되는데 짧은 상태가 유지되면 이건 진짜 관리하는 거 많이 골치 아파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년이 지난 지금은 애액도 없고 분비도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성적 흥분도 못 느끼겠고 조직 자체가 민자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전반적인 이 성에 대한 위축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여자가 아니라는 이런 느낌까지 있고요. 애무시 정성스럽게 오랄을 해줘도 남편 해준다는 얘기 같네요. 클리토리스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사실은 이 조금 더 진행되어서 클리토리스도 위축됐을 수도 그렇죠. 있는데 네. 클리토리스 위축도 까지 사실 있다면 갱년기에 예. 뭐 있을 수 있는. 네. 둘로 쪼갤 수 있어요. 클리토리스 위축까지 와서 클리토리스를 자극해서 못 느낄 수도 있고 클리토리스가 잘 살아 있는데도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심리적인 위축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마 두 가지 다가 다 겹칠 수 좀 있죠. 복합적이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지금 이분은 그래도 수술 직후에 2년 동안은 그래도 분비도 좀 되고 네네. 성적인 흥분 반응 수술 전에는 성욕도 있고 이제 수술 후 회복 기간에도 이 좀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분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아마 뭐 난소를 세이브하는 그러니까 좀 난소를 가급적이면 자궁 적출술을 해도 이제 이 갱년기 호르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난소를 어지간하면 좀 이렇게 살려두는 쪽으로 그렇죠. 가는데 이분은 뭐 자궁 적출도 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49세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갱년기가 이제 같이 오면서 더 심해지신 거죠. 엎친데 이제 덮친 격이 돼버린 거죠. 백 선생님 잘 표현하셨어요. 그나마 수술 전에는 어느 정도 있고 회복 기간까지도 괜찮았는데 이러면 그때는 이제 아직은 원래 이제 진행되고 있던 갱년기가 아직 많이 시작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때는 질문들이 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일단 네네. 간단하게라도 대답을. 네. 우리 김지현 씨가 나이 먹어도 아내한테 날씬한 몸매 요구하는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이게 꼭 저러시는 분들 중에 본인은 별로 배 툭 튀어나와서 근데 이제 이게 진짜 호르몬에 저도 이걸 경험을 했는데 뭐 그 20대 때 이럴 때는 뭐 밤에 뭐 라면을 끓여 먹어도 살 절대 안 찌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보통 여성 호르몬 분비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 분비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배가 그렇죠. 특히 이제 갱년기 후에 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래서 그래서 이 사실 요즘에 다이어트 비결 중에 그 여성 호르몬을 뭐 같이 뭐 쓴다든지 이런 게 나올 정도로 실제로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갱년기에는 배가 나오고 살이 너무 쉽게 찌는 게 근데 되는데 김지은 씨도 남편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하고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답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니 함께 운동하자 이렇게 그렇죠. 가는 게 함께 답이죠.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남편분도 뭐 비슷한 연령대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식단 조절하고 운동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뭐 근데 이제 그 지금 갱년기 된 아내한테 20대 몸매를 요구하면 그건 좀 똑같이 그러면 남편분이 뭐 20대 몸짱 그런 몸매를 유지 못 하잖아요. 네네. 그건 좀 약간 지나치죠. 자, 그러고 금수기님께서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인가요? 이거는 좀 언제까지일까요? 임신할 수 있는 나이는 폐경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배란이 되면 이제 그 정자와 난자가 배란이라는 게 난자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만나서 수정이 되면 그게 임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갱년기 때 들쭉날쭉 할 때 사실은 배란이 갱년기 이환기에
배란이 됐다가 안 됐다가 뭐 생리를 건너뛰었다 뭐 이래서 아유 이제 괜찮나 보다 이제 피임 안 해도 되겠다 했다가 덜컥 임신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네. 그 거꾸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흔히 여자들 이렇게 35세 이런 얘기들을 산부인과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노산의 기준. 예, 35세 이상을 이제 고위험 임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35세가 넘어가면 임신이 하기 힘들어지거나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의학적인 정보의 과다 때문에 생긴 건데 35세 이후에도 임신 많이 합니다. 단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은 임신했을 때 여성의 몸이 이제 아주 젊지 않기 때문에 여러 성인병이나 기저질환이라든지 위험한 임신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또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그 태아의 건강 상태가 취약하거나 장애아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더 확률이 올라간다는 올라가는 거지. 거지. 무조건 만 35세 이후에 임신하면 뭐 큰일이라고 이런 건 그렇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만 35세 전후로 임신을 했을 때 임신후 검사가 개수가 많아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연구도 있어요. 만 35세 이후에 임신을 한 경우에 검사를 많이 해서 이 사전 스크리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태아가 건강하거나 네, 또 그 나이가 요즘에는 워낙 그 늦게 만혼이 많고 이제 노산이 많고 하니까 나이가 든 남편과 아내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잖아요. 사회 경제적인 여유, 그러고 이제 아이를 되게 간절히 원하고 막 모든 풀 서포트를 하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한테 또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노산을 너무 그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제가 그래서 35세가 아니라 사실은 이론적으로는요, 임신은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는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나이가 들수록 확률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네. 제가 이제 요즘은 워낙 결혼을 늦게 하니까 35세 하여간 그 임신을 너무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요. 35세가 지나면 임신이 불가능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그래요? 성생활을 봤더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 35세 정도 되면 무조건 시험관하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잘 안 될 거라고 미리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관하기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성기능을 가진 상태에서 1, 2년 정도의 충분한 기간 임신을 시도해봐도 무조건 성형한다고 배란일에 성형한다고 임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이라 해도. 그래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35세가 지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만 생각해서.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좀 늦게 하는 편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임신에 대해서 35세를 기준으로 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저는 오늘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금숙이님의 질문엔 좀 답이 됐겠네요. 네. 그리고 저기 붙어서 아마 저기 그 질문인데 유방 엑스레이를 찍으니 치밀 유방이라고 하는데 다시 CT로 유방암 찍어야 할까요? 네, 유방 엑스레이가 이제 2년에 한 번씩 만 40세가 넘으면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건강 검진을 할 때 이제 하죠. 근데 엑스레이는 찍어주는데 뭐 더 정밀한 검사는 사실 안 해주는데, 그래서 만약에 치밀 유방이 우리나라 아시아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치밀 유방은 그래서 이게 암 병변이 있어도 잘 찾기가 힘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 있다 하면 CT가 아니고 유방 초음파 검사를 초음파 검사를 하셔서 의심되는 부위가 있거나 하면 세친 검사,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죠. 보통 그런 식으로 쭉 프로세스가 가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뭐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동시에 이제 유방 초음파 검사가 사실 비용이 뭐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치밀 유방이 있다든지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애타게 기대 저 위로 올라가서 안 보이는데 성경숙 님이 저 자궁근종이 있는데요. 앞으로 몸 잘 챙기면 자궁근종이 사라지나요? 일단 성경숙 님께 감사드려야 될 거는 후원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드리고 여기는 꼭 답변을 드려야죠. 네, 그렇죠. 네네. 두 가지 지금 보내시면서 답변을 원하셨는데, 네네. 네. 자, 자궁근종 사실은 저도 있거든요.
네, 우리 그 자궁근종은 그 거의 전체 여성의 절반 이상이 굉장히 자궁근종이 흔한 있어요. 질환이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궁근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냥 뭐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생기기도 조그맣게 하고. 이제 사이즈 자체가 1cm 미만으로 작으면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예. 다만 이제 이게 뭐 임신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착상이 근종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착상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든지 네, 아니면 얘가 근종이 갑자기 너무 커진다든지 예. 그래서 근종 때문에 부정출혈, 생리 말고도 이제 중간에 자꾸 출혈이 있거나 생리 때 생리량이 너무 많아서 막 빈혈 생기고 그럴 정도면 이 근종을 수술을 네, 하고요. 네, 수술을 하고 사이즈가 작으면 그냥 지켜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자궁 근종이 사실 좀 체질적인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몸을 잘 챙기고 안 챙기고의 뭐 문제는 아니고 이게 여성 자궁 근종이 보통은 여성 호르몬하고 이제 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종이 사이즈가 좀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가도 오히려 갱년기가 되면서 이 근종이 사이즈가 팍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갱년기의 뭐 장점이 근종, 뭐 난소, 낭종 같은 게 있다가 사라졌다. 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어드니까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글쎄 자궁 근종은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렇죠. 시키는 대로 예. 주기적으로 뭐 몇 개월 추적 관찰. 추적 관찰을 예, 하시면서 예, 초음파 검사를 네네. 네, 초음파 검사를 이제 하시면 예. 사이즈를 항상 그 선생님들이 잘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 근종, 종이라는 게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근종을 마치 암 덩어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궁근종은 극단적으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네. 다만 조금 전에 저희가 강조했듯이 추적 관찰, 꾸준하게 만나시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실 거거든요. 꾸준하게 만나면서 추적 관찰, 그러니까 크기가 커졌는지 줄었는지 그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관련된 다른 합병증, 다시 말해서 임신에 문제가 있다든지 부정출혈, 출혈이 네. 있다든지 이런 것만 잘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간혹 이제 자궁 근종이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네. 너무 갑자기 살이 많이 찌거나 음. 네, 이렇게 좀 비만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좀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네. 조금 더 뭐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네,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이제 뭐 보통 그 간격을 선생님이 권하는 대로 해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까지 겁낼 질환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단 관심은 항상 두고 그렇죠. 그냥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한 개만 있다고 하셨어요. 네, 한 예, 개밖에 한 개 없고 있고 사이즈가 작으면 네, 예. 사이즈가 작으면 네네. 뭐 너무 크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거 사이즈가 너무 큰데요. 네. 이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근데 요즘엔 자궁 근종 수술을 거의 복강경 해서 뭐 배를 이렇게 절개를 막 해서 흉터가 생기고 이런 게 아니고 구멍 작은 거 내서 이제 그냥 복강경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까지 뭐 큰 수술은 또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사례를 2개를 해드렸는데요. 성생활의 핵심은 아무튼 배경기 이외에도 성생활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 흔히 표현하기를 숟가락 들림만 있어도 성행위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갱년기, 다시 말해서 폐경기 또는 완경기라는 시기가 닥쳤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 물론 반대로 하고 싶은데 아파서 어떡합니까? 아까 얘기 나온 거예요. 통증. 예, 갱년기 성생활의 여성들의 제일 큰 문제는 통증 그리고 분비력 저하. 여기에 젤만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성욕 저하. 성기피. 아파서 피하기도 하고 애초에 갱년기 우울증이나 등에 의해서 성욕이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오늘 여성 갱년기의 성생활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네, 사실 갱년기는 네. 이게 워낙이 뭐 다들 겪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다 네. 많은 건데 이게 그냥 노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삶의 과정. 네. 네, 그 첫 번째 사례에서 이제 저는 여자로 끝난 건가요? 근데 여자로 끝난 건 아니죠. 예, 여자로 끝난 건 아니고 임신 능력이 없어지는 거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뭐 예전에 20대 때 이럴 때 하고 비교하면 그렇겠지만 여전히 왜 여유 있게 아름답게 이 나이 들어가는 60대나 70대 저는 그 여성분들 보면 되게 보기 좋거든요. 네,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너무 그렇게 슬프게만 생각하실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남자로서의 갱년기고요. 아마 이 끝맺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희 부부가 다 갱년기를 치렀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56이고요. 백 선생이 54시니까 갱년기를 완전히 지나가고 있는 셈이죠. 네. 근데 상대적으로 거죠, 예, 저희가 좀 알면서 지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굉장히 고마운 건 백 선생이 이 갱년기 증상이 생각보다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사이코가 되거나 많이 뭐 아유 우리 집은요. 네,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보통 이 갱년기가 남편의 남성 갱년기, 여성의 갱년기, 그다음에 이제 약간 늦둥이 아이의 사춘기. 네. 이게 겹치면 진짜 최악 지옥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거기서 일반적으로는 여성의 갱년기가 1등. 네. 남성 갱년기는 뭐 명함도 못 내밀고 아이 그 사춘기 뭐는데 우리 집은 남성 갱년기가 1등.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소리도 그 숨도 쉴 수 없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백 선생도 갱년기를 거쳤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약간 열날 때도 있고 뭐 그랬는데 제가 이 방송을 빌어서 굉장히 감사한 거는 의사로서 제가 아는 갱년기 여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많이 백 선생이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면서 잘 배우시고 잘 지식을 가지시면 갱년기를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윤희님이 저는 월경이 끝나서 너무 좋았어야 하는데 사실 저렇게 해방이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게 좀 이제 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막 찝찝하고 이런 게 없으니까 한편으로 홀가분하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무조건 갱년기가 뭐 나쁘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여러분도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갱년기는 누구나 앞으로 겪어야 될 문제고 또 이미 겪은 분도 있을 거고요. 네. 현명하게 대처하면 성생활도 훨씬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힘드시면 갱년기 성생활을 또 잘 돌봐줄 전문가를 찾아보면 또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